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한국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아로마 의학 전문의인 김석준입니다. 현대 만성 질환 9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활성화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활성화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에센셜 오일이 이 활성화산소 해결, 즉 항산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산소. 우리가 하루에 한 50리터 공기를 호흡하는데 그 중에서 2%에서 5% 정도의 이제 자유전자 산소 화합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산소가 적정할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억제하는 이뮤니티, 면역 역할을 하고 인적 세포 성장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했을 때는 모두 질병 및 노화에 주범이 되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옥사이드,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런 애들이 이제 이 단백질, 지질당, DNA를 손상시켜 가지고 온갖 암, 당뇨, 아토피, 이 파킨슨 등의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활성화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주위에 너무나 많죠.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스트레스, 식품 첨가제, 화학약품, 흡연, 알코올, 과산화물, 열, 공기오염, 방사선, 중금속, 자외선, 제초제, 발암물질, 또 우리가 항암치료에 쓰는 항암제, 또 과도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산소를 유발하여 많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활성화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과정이 항산화인데, 이 항산화라는 이렇게 이 포옥사이드, 하이드록시 포옥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이 활성화산소가 이 항산화 과정을 거쳐서 쉽게 물로 H2O로 배출되는 과정을 항산화라고 합니다. 항산화. 그러면 여기서 이 항산화에 관여하는 효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SOD, 슈퍼옥사이드 다이미스테이스, 또 카탈라제, 또 글루타치온 폭시다제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다 관여되는 관여해서 이 항산화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에센셜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항산화 식품이라 해가지고 블루베리, 노니, 케일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이 식품들은 1단계, 즉 이 산화 스트레스부터 이 포옥사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하이드록시 포옥사이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SOD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 단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활성화산소가 이 프로틴, 단백질이라든지 DNA, 또 리피드, 지방을 산화시켜 가지고 여러 암이라든지 당뇨 등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선전 매개체에서 항산화 식품에 대해서 선전을 하겠지만, 그 식품들은 이 SOD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질환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에 동시에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내어 이 항산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죽은 미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미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쓰인 오일이 몰약과 산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습관에 의해서 이런 오일을 쓴다 정도만 알았지. 그런데 2007년도에 워싱턴 터프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과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도를 측정하였는데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석류가 나름 높은데만 이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케일, 노니도 혼전 많이 하죠.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런데 클로버 같은 경우는 100만, 몰약은 37만, 삽목은 16만, 우리가 먹는 생강 98,000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10배에서 100배 정도 높은 항산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지수라는 것은 반부패 지수죠. 그럼 산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었지만 이집트인들은 이런 생활의 지혜로 이 몰약과 삽목을 미라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미라라는 말도 이 미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르, 몰약에서.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 터프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기능, 화학 성분, 또 양리적 특성이 차차 밝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임무는 이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임상에 어떻게 잘 적용하는가.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런 게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 아로마의학도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활성화산소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악질, 암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이 암 퇴치에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